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7월 20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일요일을 맞이해서 날씨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대단히 맑은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가평, 삼청 이런 지역들은 이제 수해가 대단히 크게 나서 인명피해들이 있는 상황이고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2025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글로벌 증시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미국의 증시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다룰 문제는 관세 문제입니다.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8월 1일 날 상호관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9월달, 10월달 경제지표를 받아봐야 명확한 관세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25% 상호관세 낮춰도 15%에서 20% 사이에 부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연합과도 30%, 이웃 국가인 멕시코의 30%, 캐나다 30%, 브라질은 이번 이제 2025년도 브릭스 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를 했죠. 다음은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미운털이 바뀌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나머지 미국과 무역 규모가 작은 150개국 국가에 대해서는 10%에서 15%의 상호관세가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산업별 관세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제약과 반도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과연 8월 1일 날 이 부분의 관세가 추가될 건지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관세와 산업별 관세가 그대로 부과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과연 미국의 소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하반기 경제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갖게 만드는 거죠. 관세 문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7월 20일, 8월 1일을 10일 정도 남겨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됐을 경우 미국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 3법이 하원을 통과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티 CBDC 금지법이라고 해서 미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안티 CBDC 금지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죠.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담보자산을 달러나 미국 단기 채권 등 이런 담보자산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국채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JP 모건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 은행들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산업이 크게 확장을 하면서 달러의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월 의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너무 느리다. 부동산을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짓누르고 있다. 끔찍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소식들이 이제 곧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고를 당할 것이다. 장중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파월 의장을 해고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7월 16일자 보시면은 30년 국채금리가 대단히 뛰어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이런 확률이 이제 높아질 때 30년 국채금리를 이제 뛰어 올랐는데 나중에 보면 확률이 올라감에도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놀라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대단히 놀라기도 하는데 한두 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관심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 이어서 연준 의장을 이제 담당할 분들은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제일 우선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연준 의원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맡겨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연준 위원인 케빈 워시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만일 파월 의장이 이제 지속해서 사임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임명해서 파월 의장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주가가 또 뜨겁죠. 젠슨왕 CEO가 이제 중국을 방문 중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H2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저사양 칩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풀리면서 다시 170달러를 넘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웃돌면서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이제 확고히 위치를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체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투자기관들의 기업들의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더 높이 갈 수 있겠는가? 투자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타깃 목표가 200달러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70달러 부근에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웰스 파고에서 JP모건 역시 현재 287달러 이 부분인데 325달러까지 비중 확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알파벳 역시 리뎀에 의해서 180달러 부근인데 210달러까지 목표 타겟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2025년도 2분기 어닝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대형 은행들은 모두 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가가 2025년도 상반기에 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향후 가이던스 전망에 따라서 이제 엇갈리기도 하는데 현재는 뭐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넷플릭스 역시 2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에서 전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어요.
주당 순이익 경우 7.08달러를 예측했는데 7.19달러가 나왔고요.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6%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넷플릭스 주가는 본 시장에서 5.19% 강하게 이제 떨어졌죠. 2025년도 연간으로 35% 이상 올라오면서 미리 사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TSMC 역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인공지능 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익이 이제 61%나 급증을 했죠. 매출액도 9,338억 대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 9,312억 달러보다 이제 크게 높아졌고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도 38.65%나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이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데 큰 동력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인데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2.3%로 이제 발표가 됐죠. 시장 기대치보다는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2.7%를 기대했으나 2.6%로 낮아지면서 장 초반에 부진했던 미국의 증시들을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어서 6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시장 기대치 0.1%를 뛰어넘는 0.6%가 나왔어요.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죠. 미국의 소비가 견고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3만 3천 건을 기대했습니다만 22만 1천 건으로 강하게 나왔어요. 노동시장까지 강하고 소비지수도 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압박하지 않는 미국 경제가 대단히 좋은 상황을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역사적 신고가로 이끌게 된 그런 동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인데요. 7월 29일, 30일 연준회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동결 확률이 95%를 넘게 나오고 있어요. 7월 달에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달에 현재 60% 정도로 0.25% 금리 조정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시장,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스닥 지수만 0.05% 오르면서 2895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써 내려가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 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전 7시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재개장이 되잖아요. 이때 흐름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증시가 대단히 강하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강한데 현재 5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간의 가정을 보면 0.22% 하루 약한 조정을 빼놓고 8일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CNN 머니가 발표하고 있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현재 75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극심한 탐욕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증시가 단기간에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75 이상으로 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가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구나.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시가 비싸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2024년도 12월 27일 날 21,550원을 최고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0.77% 오르면서 21,520원으로 마감이 돼서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는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환해지 상품이 아니에요. 달러가 약해지고 강해지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미국 나스닥 100을 100% 추정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추세는 추정을 하되 100%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이런 환해지 상품을 여러분들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뒤에 H가 붙은 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H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변곡점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증시가 오르고 내린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60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냐면 5.47%, 9.11%, 8.94%, 11.16%, 23.98%, 23.98%는 상호관세로 주가가 급락을 할 때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예외로 치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8%에서 11% 사이에 들어오면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현재는 60일 이평과 8.29%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커버가 걸린다 그러면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평선을 하나 정도 더 얹어두면 됩니다. 20일 이평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20일) 이평선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일 주가가 이와 같이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지점, 타점이 높은 곳에서 20일 이평선이 이제 먼저 이탈을 당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잖아요. 여기서도 20일 이평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탈을 하는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님들이 유의를 하셔가지고 현재로선 20일 이평선을 만나지 않고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한정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20일 이평선과 맞닿게 되고요. 이런 지점은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상승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향을 두고서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20일 이평에 닿아서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 이런 방향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실어서 트레이딩에 임하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